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영양 표시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죠. 지난 시간에 나트륨까지 봤고 오늘은 이어서 탄수화물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탄수화물이 있고 그 밑에 탄수화물에 속하는 것처럼 당류라는 단어가 한 칸 들여써져 있죠. 사실 탄수화물은 굉장히 넓은 종류를 아우르는 용어이고 탄수화물은 이렇게 나뉩니다. 자, 딱 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기 영양 표시에 있는 당류도 여기 보이네요. 우리 이걸 다 배우려면 분자의 화학식과 모양까지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종류에 대해 배우지 않고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틀인 탄수화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생물체의 영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양소를 꼽아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요.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주요 영양소인 만큼 일반적인 탄수화물은 먹으면 에너지, 즉 열량을 냅니다. 그래서 에너지, 열량을 발생시키는 걸 기준으로 탄수화물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당질과 에너지를 거의 내지 않는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식이섬유의 분자 구조는 저기 다당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학 구조까지 깊이 배우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때는 에너지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니 에너지 발생 유무로 이렇게 분류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나트륨 역시 무기질의 한 종류로 에너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이 46g이 들어있다고 하고 있죠. 그럼 이 제품의 총 열량 568kcal 중 탄수화물의 함량인 46에 4를 곱해서 나오는 184kcal가 탄수화물이 내는 열량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모든 영양소를 배우고 전체 열량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대부분이 포도당이라는 것의 형태로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이 중 포도당이 가장 먼저 분해되고 흡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으면 1g당 4kcal의 열량을 내는데 만약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과하게 흡수된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것과 지방으로 바뀌어 간과 근육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에 반해 지방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라는 것으로 저장하고도 또 남으면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끊는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특히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도 과일을 좋아하지만 공부를 할 때는 특히 포도를 달고 살았습니다. 포도당이 포도에 특히 많은 당이기 때문에 머리 잘 돌아가라고 일부러 더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3 언니 오빠들이 약국에서 포도당 캔디 사 먹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포도당을 몸속에 있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겠죠.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는 화면에 나와 있는 식품을 통해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빵, 떡,
고구마, 감자부터 초콜릿, 꿀, 잼, 사탕 등 맛있는 건 다 모였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영양 표시를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밑에 당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거나 체력을 많이 쓸 때 당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초콜릿과 사탕을 까먹죠. 이때 우리가 먹는 게 당류입니다. 아까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의 형태로 이용된다고 했었죠. 이 포도당이 단당류에 속합니다. 즉, 단당류를 가장 작은 당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당류는 벌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당류는 이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된 것입니다. 설탕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단당류와 이당류는 단맛이 많이 납니다. 또 모양도 단당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했고 이당류도 그런 단당류가 두 개 결합한 거니 간단하고 길이도 짧겠죠. 그래서 사탕, 초콜릿 같이 당류가 많은 식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에 반해 다당류는 단당류가 보통 10개 이상, 여러 개가 결합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모양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단맛도 거의 나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되기까지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따라서 밥과 같이 다당류가 많은 식품은 먹어도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우리 몸에서 혈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호르몬이 지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탄수화물의 종류 중 당류는 특히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 표시에 굳이 별도로 또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듣다 보면 탄수화물은 지방을 만들어내게 하고 또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탄수화물, 여러분이 착하다고 생각할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그것입니다. 식이섬유 역시 탄수화물의 일종이지만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수화물이 내는 4kcal의 에너지를 내지 못합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 분해, 흡수되어 평균 1g당 2에서 3kcal의 에너지만 냅니다. 영양 표시에서는 2kcal로 계산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2kcal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소화되고 흡수되지 못하니 대부분이 대변으로 배출돼야겠죠. 그렇게 대변의 부피와 양을 늘려서 변비를 예방합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 양배추와 같은 채소 등에 많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변비에 좋다는 말이 있는 것도 고구마 속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그번 식품을 알았으니 챙겨 먹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영양 표시로 넘어갈게요. 시간상 더 일찍 끝날 수 있는 단백질을 먼저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근육 엄청 많은 운동 매니아들이 챙겨 먹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단백질 파우더인데요.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처음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왜 근육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운동에 더해 단백질 파우더까지 먹는 걸까요? 단백질이 근육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손톱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근육,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조직을 구성합니다. 또 앞에서 탄수화물이 주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했었죠.
단백질은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 에너지를 내기 부족할 때는 단백질도 에너지를 냅니다.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요. 탄수화물이 여러 당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단백질도 작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아미노산은 알아서 우리 몸속에서 합성되어 저절로 근육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더라도 양이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즉,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일부러 더 먹어줘야 하는 아미노산이라는 거죠. 동물성 식품이나 콩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육류, 난류, 우유와 같은 것을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특히 달걀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함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를 할 때 입맛이 없을 때 달걀이라도 억지로 챙겨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입맛이 없더라도 필수 아미노산만큼은 꼭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3대 주요 영양소 중 2가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방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